네, 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1년도 1학기를 맞아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인문학 특강은 최은호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은호 선생님은 여러 인문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재밌는 사실들을 밝혀오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최은호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최은호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좀 오래된 내용이에요. 오래된 내용이지만 지금도 꾸준히 연구가 되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확장, 그 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목은 이제 거리 측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제가 이제 방언이랑 언어, 단어, 언어의 비교를 위해서 사용하던 건데 중간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거리 측정이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도 이제 같이 좀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도 고고학 하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리와 군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 목포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목포 시내예요. 이 시내에 뭐가 있냐면은 사막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유달산이 있죠. 근데 유달산 아래에 좀 재미있는 동네가 있어요. 어떤 동네냐면은 여기 보리마당이라고 불리는 동네예요.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서산동인데 길 이름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보리마당로라고 이제 불리게 됐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목포가 사막도가 있고 보통 목포에 오시면은 목포역에 내리세요. 목포역에서 내리셔서 여기 유달산인데 요 길 건너서 이렇게 잘 안 되네.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중간에 이렇게 유달산 끼고 중간에 순환도로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쪽에 서산동이라고 하는 요 산동네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 서산동이라고 하는 산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국제여객터미널도 보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동네에 보면 이렇게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그냥 산동네예요. 보리마당이라고 불린 데는 옛날에 여기서 산에서 보리 키우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보리 타작을 하던 곳이라고 해서 이제 보리마당이라고 불렸대요. 여기에는 요쪽에 목포항 근처니까 예전에 이제 진도나 이런 데서 오셨던 분들이 뱃일 하시던 분들이 여기 많이 정착을 해서 살고 계세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다순금이라고 해서 여기 온금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오늘은 요 집을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철조망이 생겼는데 원래 이 철조망이 없던 집이에요. 지금 여기 빨래 넣으시는 분이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집이 소위 가맥집이라고 불러요. 가맥집 경치도 좋죠. 여기 이렇게 앉아서 뭐 음료수라도 마시다 보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달이 뜨는 게 보이는 그런 동네거든요. 아주 멋진 곳이죠. 근데 이 할머니 이 집에서 여기 평상에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하시던 시인이 시를 하나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산동 언덕배기 보리마당에는 칠순 할매가 간판도 없이 막걸리를 파는 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번 술잔을 기울인 사람은 다시 안 오고는 못 배기지요. 대체 술맛이 어쩌길래 그리 허풍을 떠느냐고요. 운금동과 이웃한 여기 서산동은 목포에서 소문난 달동네 짜디짠 가난에 절인 섬 사람들이 무트로 건너와 제비집 같은 집을 짓고 배도 타고 부두노동도 하며 깃들어 사는 곳. 요즘엔 보기에 근천스럽다고 재개발 지역으로 낙인 찍힌 곳. 허나 폭폭한 삶 너머 풍광만큼은 죄 없이 아름다워서 한국판 목마르트 언덕이 따로 없지요.
이 원래 서산동 할매집이라는 시예요. 저희 과에 시인이 계신데요. 김선태 시인이 계세요. 지금 우리 과에 시를 가르치시고 문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서산동 할매집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근데 어느 날 블로그에 이렇게 누구 블로그인지 모르겠는데 봤더니 이 서산동이 사산동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마 뭘 잘못했겠죠. 또 다른 어디 문학 강좌 같아요. 그럼 문학 강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내용을 따서 서산동 할매집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또 어떤 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어디서 그 시를 이제 짓는 연습하시면서 이제 하면서 지으신 것 같아요. 서산동 보리마당 할매집 평상엔 확 트인 바다가 출렁인다. 비탈진 계단, 고동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 이렇게 내용들이 서산동 할매집 평상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여기 이제 차용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야기나 소재가 전파되는군요. 이 전파되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서산동이라는 것이 마치 사산동 이렇게 하나씩 잘못 전파되면서 조금 내용이 바뀐다든지, 왜냐면 제가 봤던 야담집 중에는 우리 정부사 순신, 그러니까 이순신인데 내용은 거기에 성이 정씨로 바뀌어 있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그렇게 몇 가지 어떤 표기나 단어의 모양이 바뀐다든지, 혹은 전통적인 이야기소, 어떤 내용의 구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 또는 소재나 주제가 넘어간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씩 전파돼요. 근데 가끔 이런 게 복사해서 붙이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복사해서 붙이기 또는 변이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데, 뭐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붙이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 서산동 할매집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우리 오늘 다룬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문헌 연구라는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옛날이랑 달라진 건 없어요. 연구자도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우리가 사람이 일관되게 분석할 수는 없죠. 가령 뭐 건수로 수백만 건이 되는 자료를 비교해야 된다든지, 또는 양으로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이렇게 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계적인 작업에 정말 기계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기계, 즉 계산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이렇게 어떤 필사되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디지털화되어 있고 파일화되어 있고 이러죠. 그리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코딩 되어 있는, 인코딩은 문자 단위 또는 내용 단위 등등으로 인코딩, 우리가 특별한 기호로 구조화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료를 모두 포함해서 디지털 시대의 문헌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판소리 사설, 그리고 판소리 악보를 통해서 과연 계보가 우리가 이전에 분석해놨던 계보, 그 다음에 명창이 이야기하는 계보, 나는 누구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봤는데, 내가 사설을 보고 악보를 보고 하나씩 대조해봤더니 조금 다른데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언어 또는 방언의 분화, 그 분화가 측정 가능할까, 거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요. 두 개는 방법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방법은 아니에요. 가령 우리 뭐 성경책에도 그런 게 있죠.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 There is nothing new라 그러나요? Under the sun. 보아라, 여기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가 나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장이.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예전 사람들이 해놓은 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이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분석, 컴퓨터
방법론을 써도 달라진 건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오늘 소개를 내용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간단한 거 판소리 명창 중에 수군가 토끼전이죠. 소설로는 판소리 수군가 고고천변 대목인데요. 이 고고천변은 가야금 병창으로도 나오고 이제 판소리 하나의 대목으로도 존재하고 그래요. 수군가 중에서 자라가 토끼를 잡으려고 세상에 올라왔어요. 그때 딱 머리를 내밀었더니 산천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읊어대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기에 이제 그 가야금 병창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이게 이정아 선생님의 가야금 병창이고 송만갑, 그 다음에 한혜순 이런 분들의 고고천배인데요. 한번 잠깐만 들어볼까요? 하나만. 그때여 별주부가 여짜오되 어머님 나라의 환우가게 없이여 약과러 가는 동명사신이오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이렇듯 하직하고 수정 문박성 나서서 고고천변 일륜홍 부상어 둥덩은 잠자고 벌새 벌벌 날아든다. 네, 공정여천의 정도만 팔십 들을게요. 여기에서 저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가야금 병창에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송만갑 선생님, 한혜순 선생님의 요 가사들을 보면 무엇이 다르고 왜 어떻게 다를까라는 걸 봐볼까요? 가령 우리가 봤던 지금 가야금 병창의 고고천변 일륜홍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부상에 둥둥 떠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혜순 선생님이 이제 했던 거에는 똑같이 일륜홍인데 송만갑 선생님의 그 고고천변에서 홍일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여기는 부상에 둥둥 떤데 여기는 부상에 높이 떠. 여기는 부상에 둥실 높이 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분 거 하나만 잠깐 더 봐볼까요? 송순섭 선생님, 김수현 선생님이나 송승현 선생님 거 들으면 좋은데 제일 깨끗하게 녹음된 거 송순섭 선생님 거 잠깐 들어볼게요. 고고천변 일륜홍 부상을 폈다 양고그 자진한 게. 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지금 이분은 어때요? 송승섭 선생님은 고고천변 일륜홍인데 여기고 그 다음 밑에는 부상에 높이 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둥실 높이 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곡에 자진한 게 월봉으로 돌고 이렇게 똑같이 이제 돼 있어요. 여기 이런 차이들을 보면은 조작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정의를 하고 실제 비교를 해 볼게요. 조작적인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개가 용은 잠자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쪽에 없어요. 즉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은 송만갑 선생님의 가사로 가면 이건 삭제된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어룡이 용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의하는 건 뭐냐면 insertion, 삽입, deletion, 삭제, 그 다음에 substitution, 이건 삽입과 삭제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즉 삭제되고 난 다음에 삽입이 일어난 거.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고 그 차이를 가지고 가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한번 전승된 계보, 이거는 계보도는요, 예전에 수군가 전승계보도는 이제 원래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가령 여기에 이제 동편제, 서편제, 강산제, 여기에서 송만갑 선생님, 그 다음에 송순섭, 좀 아까 송순섭 선생님 봤죠? 송만갑 여기에 이제 고고천배인데, 근데 송순섭 선생님은 홍일광 안 하고 일륜용 한 다음에 부상에 높이 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요 단어에서 또 차이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유성준제라고도 하는데, 유성준 선생님의 제자들, 임방울, 박초월, 박동진, 요분 이제 좀 이따 한번 자료 보여드릴게요. 박초월, 조통달, 김수현 이렇게 가시죠. 전통적으로 알려진 계보 사이에는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부분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딱 표시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의 양상에 따른 분류가 우리가 알려진 이 계보와 명확히 일치하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저희 이제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랑 이제 한번 이거를 친한 선생님 불러서 그런 얘기, 경희대 계신 교수님이 그냥 이런 거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 같이 합시다. 그러시길래, 네, 그럴까요? 하고, 음반을 이제 이 중에는 복각된 거, 1935년에 녹음된 걸 복각했죠? 1992년에. 그거 천변만 이렇게 16분을 뽑아서 이걸 채록을 했어요. 채록은 우리 국악하시는 분이 해주셨어요. 정간보에다가 채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분들 16분을 정간보에 채록을 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사, 사설 대목인데요. 병렬, 각각 대응되는 부분을 다 이제 짝을 맞춰서 했어요. 그랬더니, 임방훈 선생님이 여기에 버크미, 북적, 물렁어리 뒤때려. 그랬더니, 여기는 없고, 정혜수 선생님은, 그 다음에 JKS는 정광수 선생님, 버크미, 북적, 물렁어리 뒤져. 뒤때려가 뒤져가 돼 있죠? 물렁어는 물러올 돼 있고, 그 다음에 조통당 선생님은 어때요? 북적, 여기는 물러올 그대로 돼 있죠? 여기는 물러올도 아니고, 물롱월도 아니고, 물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롱이 뒤때려. 이쪽 계보인 것 같아요. 그쵸? KCH, 김창환, 그 다음에 김수연, 물러올이 뒤틀어져,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북적, 울렁거려, 뒤때려, 가사가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수호천자 기관어든, 만수문전의 봉황새, 근데 여기 어디 가면 요 밑에는 소천자가 소천자 이렇게 돼 있어요. 김수현 선생님은 소천자 기간어던 만수문전의 봉황새. 그러다가 김영전 선생님은 소호청양. 그러다가 김현수 오정숙 선생님한테 가니까 이게 소호시절 이렇게 돼 있네요. 소호시절, 소호천자, 소천자, 소호청양, 소호시절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은 대응, 정렬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유전자, 염기서열 정렬하듯이 이런 사설 대목들을 동적으로 정렬을 하거든요. 정렬을 해서 같은 것끼리 찾으면서 다른 게 중간에 껴있는 것들을 여기에 없으면 공백, 비슷한 거는 여기 대응되는 거 이렇게 짝을 맞춰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이건 딜리션이죠. 지워지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삽입이죠. 이거는 교체, 대치된 거죠. 그래서 임방훈 선생님 기준으로 정광수 선생님한테 가면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가면 이거는 삽입, 인서션, 이건 서브스티튜션 이렇게 돼요. 이거를 한번 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래요. 대조. 이거는 우리 스트링 편집거리 비교를 하고 동적 프로그램 하면 이게 자동으로 정렬이 되면서 계산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삽입, 삭제는 1, 그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대치는 2, 이만큼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쭉 비교해서 누적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최소가 되는 차이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찾는 거예요. 가장 최소가 되는 차이는 나중에 봤더니 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면은 예를 들면 이래요. 호 하는 게 여기는 1000이죠. 삭제 또는 삽입이 된 거 1의 값이 있죠. 여기에는 으라고 했더니 으라고 한 것은 여기 에 이렇게 돼 으가 으와 에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substitution. 그래서 이런 값들이 쌓여서 나중에 최소값이 되는 것들, 전체를 변환할 때 드는 최소값이 뭐가 있을까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비교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각 창자들끼리 사설 대목, 대응되는 것들의 차이를 1대1로 비교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전체를 합해가지고 봤더니 그 사이에 각각의 차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는 동편제, 서편제, 강산제 이렇게 나눴던 이거 유성준제와 송만갑제, 이렇게 유성준제는 여기 유성준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제 별도의 하나로 보기도 하니까 동편제, 유성준제. 사설에 차이가 있더라. 유성준제와 송만갑제 이 둘의 비교는. 그래서 분명히 같은 요 스승 밑에서 나왔는데도 이 둘, 여기에 송만갑 선생님, 유성준 선생님 둘은 사설에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유성준제에서 그 다음에 임방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사설 체계를 구출했고, 그 다음에 박초월, 김현수, 정광수, 박초월, 김현수, 박초월,
그 다음에 김연수, 그 다음에 정광수, 이분들 유성준제죠. 이분들도 여기에 보니까 별도의 하나의 바디, 정광수 바디, 박초월 바디, 김연수 바디라고 했던 것들이 사설을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그 사이에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우리 개통도를 그려보니까 이 개통도가 하나로 뭉치는 걸 이제 사설만으로 해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강산제 정회석 명창, 여기 정회석 명창과 다른 유성준제 명창들, 유성준제 명창들도 봤더니요, 사설을 비교하면은 이 강산제 정회석 명창은 별도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정도에 위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뭐라 할까,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학습을, 좋은 대목을 여기저기서 또 배우신 걸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연수 명창, 여기 유성준제 김연수 명창은 중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 이게 신재호 선생의 사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설도 좋은 내용들을 개작해서 구성해서 별도로 김연수 바디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정광수와 임방울은 유성준의 제자였으나 이들 또한 자신만의 소리기를 닦아서 사설과 소리에 각각 독특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박초월 선생의 소리는 조통달. 조통 선생님이 조카인가? 박초월 선생님이 조통 선생님 이모인가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박동진 선생이 여기 있어요. 이분이, 여기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돼 있는데, 유성준인데, 이쪽으로 안 묶여 있죠? 이쪽으로는 안 묶여 있고, 이 안에서도 별도로 좀 특이하게 떨어져 있죠? 여러 군데서 이제 좋은 소리를 여러 군데서 가면서 배웠대요. 이쪽에도 배우고, 이쪽에도 배우고. 요번에는 우리가 리듬을 보려고 해요. 가령 리듬을 보고 리듬에서 각각의 리듬을 놓고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으로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12박자. 12박자에 여기 첫 번째, 고, 두 번째는 고, 여기는 없죠? 같은 칸을 비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고죠?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천,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요. 두 개가. 딜리션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송만갑 고고천변이랑 박초월 고고천변은 리듬에서 달라져요. 하나는 고고천변. 그 다음 밑에는 고고오천변 이렇게 되죠. 여기는 홍일광, 일윤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박자가 중간에 요거는 이제 사설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부상, 높이떠. 근데 여기는 높이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뒤에 하나는 위에는 높이떠고 밑에는 높이떠 이렇게 되니까 리듬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이 리듬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꽤 재밌는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달라진 게 더 정확하게. 여기 있는 거는 별건 아니고요. 장단, 즉 해밍거리. 여기 두 개를 놓고 보면은 해밍거리 뭐냐면 같은 칸에 있는 게 같은지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 3번은 3번, 4번은 4번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5번은 5번. 이렇게 가령 여기에는 잘, 그 다음에 잘세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잘세는 하니까 여기 다르죠. 여기도 다르고요. 이렇게 같은 칸에 같은 리듬 박자에 어떤 게 다른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박동진 선생님은 특이하세요. 그 다음에 강산제, 송만갑제, 송순섭 선생님 이분이 좀 특이하게 어떻게 됐냐면 송만갑제인데 요 중간에 리듬까지 봤더니 요 아까는 송순섭 여기에 있었죠. 송만갑, 박봉술, 송순섭 이렇게 있었는데 리듬까지 놓고 비교해봤더니 뚝 떨어져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음악적인 거랑 사설 같이 다 놓고 봤더니 아까는 사설만 놓고 본 거는 사실은 이제 정확하진 않고 이번에는 사설과 리듬을 다 놓고 봤더니 이를 뚝 떨어졌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분도 역시 좀 뭔가 소리는 즉 리듬은 사설은 아까 사설은 송만갑 박봉술 선생님의 사설을 계승했죠. 사설 비교할 때는. 그런데 소리 즉 리듬은 유성준제 이 동편제 유성준제죠. 이 전체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리듬으로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옮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비교해 봤더니 이전에 여기에 송순섭 그러면 송만갑제로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봤더니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던 분이 이 중간으로 확 들어가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동진, 명창은, 유성춘제에서 더 멀어져요. 이쪽으로 또 옮겨왔어요. 그래서 강산제나 서편제 이쪽에 음악어법, 즉 리듬 같은 것들, 소리도 양쪽에서 다 계승을 해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별건 아니고요. 여기 정간보, 장단은 아까 같이 있는 걸 비교하고 그 다음에 창자는 여기 비교한 거, 장단을 비교한 거를 델타라고 하는 디스턴스를 그냥 다 합한 거예요. 합해서 n분의 1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비교를 했더니 어떤 것들이 아까 같은 그림이 나오더라. 그래서 새로 알려진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그냥 그 계보상에서 약간의 이동이 있는데 우리가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이 여기에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거리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거리, 우리 디스턴스 매트릭 또는 매트릭이라고도 그냥 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배우는, 요새 초등학교에서도 배우죠.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다루는 거죠. 기하학. 이게 그냥 얼마예요? 라고 하는 뜻 아닐까요? 어찌, 얼마,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기하학. 그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게오, 땅, 메트리아. 그래서 땅을 측정하는 것, 이게 기하학인 거죠. 대충 얼마예요? 이런 거. 그래서 땅을 측정하는 earth measuring이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리 측정은 이 기하학이랑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7개 도시 간의 거리가 어쩐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희가 결국은 아까 판소리 자료도 이러한 서로 간의 거리를 테이블로 만든 거였어요. 이렇게 테이블로. 이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 가령 아테네에서 아테네까지는 0이죠. 바르셀로나까지는 3313km, 브뤼셀까지는 2963. 그러면은 이 각각의 서로 어떤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의 거리를 알면은 전체 7개 도시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아테네는 굉장히 모든 것에서부터 멀고 브뤼셀은 콜로뉴, 여기가 어디지? 콜로뉴 독일의 거기 아닌가? 브뤼셀에서 콜로뉴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는 206km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가깝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구성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가까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간에 사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2차원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은 아마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은 유클리드 거리, 즉 이 두 개의 좌표를 빼세요. 즉 P1에서 Q1을 뺀 것을 제곱하고 Q1에서 그 다음에 Q1, Q2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P1에서 Q1을 빼고 요거 잘못됐어요. P1에서 Q1을 빼고 P2에서 Q2를 뺀 것을 제곱한 것을 각각 더한 거의 제곱근. 이게 직선거리죠. 직선거리. 그렇죠? 이렇게 거리를 쟀어요. 이것을 거리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3차원 공간으로 가면은 여기에 더해야 되는 n의 개수를 늘리면 돼요. 그런데 거리는 이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령 이런 도시의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또는 빌딩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유클리드 거리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가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야 돼요. 또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직교거리, 맨해튼이라는 도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선거리가 아니라 P1에서 Q1까지 이동하는 요 좌표, 한번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좌표 이동하고 하는 이런 직교거리. 이런 방식으로 정의되는 거리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거리들인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거리 측정 방법들이 있고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거리 함수, 즉 거리를 잴 때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거리 함수 또는 거리의 공리라고 하는 걸 지켜야 돼요. 즉 두 지점 PQ 또는 U와 V 사이에서 두 지점 사이에서 거리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 포지티비티 공리라고 그래요. 0이면은 U와 V는 같은 지점이죠. 이름만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두 지점이 0이 되는 경우 언제나 U와 V가 같은 지점일 경우에만 0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언제나 이거를
다른 지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재다 보면은 어떨 때 0이 되는 게 나올 수 있으면 아주 미세한 제일 작은 미니멈 밸류를 설정해서 거기에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지점 U에서 V까지의 거리와 V에서 U까지의 거리는 언제나 대칭적으로 같아야 돼요. 즉 U에서 V까지 찾아가는 거리랑 V에서 U까지 찾아오는 거리가 다르면은 이것은 서로 다른 거리 함수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즉 다른 길 여기는 이제 유클리드가 들어가는데 올 때는 맨해튼 거리로 오면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나 두 개의 거리는 쌍방향으로 대칭적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U에서 V까지 가는 거리는 중간에 어떤 지점 W를 여기에 경유해서 가는 거리보다 작거나 같아요. 중간에 어딘가를 경유해서 갔는데도 U에서 V까지 가는 직선거리랑 같은 경우에는 뭐죠? W가 U에서 V까지 가는 최단 거리 내에 위치하는 경우죠. 이 네 가지를 지켜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지켜야지만 거리 함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언거리를 측정하면서 우리가 두 단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에 이제 몽골어 또는 몽골 방언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여기 있는 이건 언어 또는 방언 명칭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정란치, 발린요우치, 천바루, 짐바르그, 부리아트 등등이 있는데요. 두 단어, 언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까라고 하면 이제 점점 더 작은 걸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점점 더 작은 단위로 환원시켜서 언어 사이의 거리를 대응되는 두 단어 사이의 차이로 조금 더 환원시키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두 단어 사이의 거리는 만약에 대응되는 소리가 대응되어서 정렬이 되어 있다면 그 대응되는 소리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로 측정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걸 다시 전체 언어로 합산시키면은 단어 사이의 차이가 그 합산되면 바로 언어 사이의 차이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오늘 설명드린 방법이에요. 가령 아즈락, 에즈럭, 아즈락, 이건 근데 여기 마찰임이죠. 아즈락. 브리아트에서 그렇죠. 아즈락, 에즈락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아가 에로 바뀌었고 아가 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가 에로 바뀐 거랑 아가 어로 바뀐 거 어떤 게 더 차이가 클까요? 그 다음에 여기 바린 요치랑 천바루는 봤더니 에가 아로 됐고 즈가 즈 이렇게 되고 어가 아가 됐어요. 요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달라지니까 요 두 개 사이의 변화가 더 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 거보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인서션이나 딜리션이 일어나는 경우에요. 엠다 그러면은 엠드 이거랑 차이가 여기에는 모음 아가 한쪽 방향으로 보면은 모음 아가 이쪽으로는 삭제된 거고 반대로 보면은 삽입된 거죠. 그 다음에 엠드럴 하면은 여기는 슈아가 삽입되거나 삭제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엠드럴 그러면 여기는 모음 아의 차이, 슈아의 차이. 이 두 개가 차이가 나요. 그럼 여기 두 개 차이, 여기는 하나 차이, 여기 하나 차이. 그러면은 정란치와 나르안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16개의 언어 또는 방언이라고 하는 몽골어파대에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16개 방언이에요. 여기 이제 8개하고 관련된 것들도 있고, 가령 정란치, 바알린, 여우치, 천바르구, 짐바르구, 브리아트, 나르한, 하라친, 동스니트, 오톡, 어톡, 알라샨, 둘란, 허징, 다울, 다구르 또는 동부유구, 투주, 토저거, 둥샹, 동향어, 마오안 이 16개의 언어 또는 방언인데 우리가 방언은 의사소통 가능하고 언어가 되면 이제 소통이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응되는 단어의 분절음 정렬을 한번 해보고 단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여기 사용된 16개 방언은 바로 청해인민출판사에서 나온 몽고어족 어언사전이라고 실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실려있는 어휘인데요. 이게 이제 조사를 해서 2939개의 어휘를 대응되는 각 언어 또는 방언마다 대응되는 어휘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 테이블이 16개의 언어 또는 방언에서 2930개의 어휘 그러니까 2939 곱하기 16이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삽입, 삭제는 1, 대치는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IPA 전사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그랬더니 여기에서 정란치 다음에 발린 요우치는 0.14, 천바룬 0.2, 0.25, 그 다음에 나르한 0.19 이렇게 나가죠. 여기 이렇게 가면은 정란치랑 제일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 제일 가까운 게 동스니트, 그
다음에 0.252로 등등. 굉장히 이제 가까운 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단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환원을 시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우리 여기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런 각각의 지점 사이의 거리를 알게 되면 이거를 공간에다 사상시켜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상대적인 거리들을, 위치를.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러한 각각의 언어 또는 방언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환산해 놨을 때 이거를 공간에 사상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거리 테이블을 공간에 사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3차원, 근데 4차원부터는 사상시키기 힘들잖아요. 그제 3차원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2차원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어떤 차원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분기의 차이, 즉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수용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비지도 학습법인데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실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비지도 학습법, 즉 내가 몇 개로 나눠야 될지 미리 정해놓은 게 없어요. 트레이닝, 요새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계학습에서 쓰는 거의 대부분의 방법들은 두 가지예요. 분류, 그 다음에 군지. 분류는 내가 이미 정해놓은 정답 세트가 있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어디로 분류를 시켜야 되는지, 즉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집은 뭐냐면은, 군집 분석은 내가 몇 개로 나눠야 될지 몰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즉 거리를 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것들을 어떤 속성, 이제 기계학습의 그걸 속성 또는 자질, 피처라 그래요. 그걸 바탕으로 나눠서 이제 적절하게 몇 개의 그룹으로 가는지를 그림으로 사상시키거나 거리를 측정해서 보여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즉 내가 미리 감독하는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떤 속성만 가지고 나누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주로 저는 이제 분집과 관련된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거리 테이블을 가지고 했더니 2차원을 했을 때 여기에 이런 그룹 하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여기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죠.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토저거, 그 다음에 동부유구어, 동부유구지역은 제가 가봤는데 정말 오지 중에 오지였어요. 다우르어, 바우아너, 농샹어, 아주 오래전에 분화돼서 별도로 존재하는 그 지역에 있는 언어들이에요. 방언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이쪽에 모여 있지만 이쪽에 4개는 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뭐지? 허징은 여기 안 들어가는데, 어딘가 여기 2개가 겹쳐 있나?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여기 있구나. 5. 하나, 둘, 셋, 넷, 5. 이 5개에는 서로 여기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분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언어 자료는 이제 서로 다른 분절음이라서 무조건 사비삭조로만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모음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설에서 후설로 갔는지 고에서 저로 갔는지 이런 어떤 피처를 가지고 넣어야 되겠죠. 가령 우리가 그와 크의 차이가 그와 트의 차이와 2개를 비교했을 때 그에서 크로 변한 것이 그에서 트로 변한 것보다 조금 덜 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나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거의 이제 피처 세트로 보면 바뀐 피처가 더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바이너리 피처로 하면은 제대로 계산이 안 돼요. 바이너리 피처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환상 속에 있는 어떤 분류값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레드포기드 같은 분이 했던 멀티밸류도 숫자로 다단계로 나오는 피처 값들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는 여기 있는 것 좀 값을 바꿨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원순성이 너무 영향을 많이 주는 0과 1은 다른 값들에 비해서 이거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거 10분의 1까지 줄이는 방법을 이제 좀 찾아서 했는데요. 이 실험을 할 때는 그냥 한번 자질을 A&B, 알메이다 앤 브라운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자질값들을 활용해서 요즘에 필요한 것들만, 몽골에 필요한 것들만 한번 뽑아서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르커를 할 때는 이 자질값들을 이제 변경시키면서 어떤 게 최적화된 값일까 하는 걸 찾으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 중에 vowel, 즉 이게 vowel이 vowel, 모음이냐 자음이냐, 전설성, height, 고저성, 그 다음에 roundedness, 원순성, 그 다음에 이제 long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넣어가지고 5개를 가지고 했어요. 5개. 거리 함수를 뭘 쓸까 했는데 유클리드, 맨해튼, 피어슨 상관계수. 근데 이거는 디스턴스인데 이건 시밀러리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디스턴스로 바꿔서 했어요. 즉 1에서 삼각에서 값을 빼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런 실험들은 이전에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번 이런 실험을 해서 그 실험을 참조해서 어떤 값들이 좋을지 해봤더니 결과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피어슨 삼각계수를 했는데 가령 어떤 무음에서부터 각 모음의 자질 값들을 넣어서 측정을 해보니까 유클리드 거리는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음에서부터 그냥 똑같아. 그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펑펑 뛰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져. 그래서 동일한 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올바른 분류는 아닌 것 같아요. 맨해튼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펑펑 뛰어서 이 사이에는 그냥 다 같은 것들로 분류가 돼요. 근데 피어슨 거리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로그 값을 취하면은 더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 보이는데 여기 몇 개만 빼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들을 보여서 피어슨 거리를 사용을 했어요. 자음도 마찬가지고요. 요 계단식의 차이는 요 사이에 이제 어떤 분화되는 값들의 차이를 안 주니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이런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피어슨 거리를 쟀어요. 여기 있는 거는 IPJ 차트에서 각 분절음마다 매겨놓은 IPA 고유 번호들이에요. 자, 그래서 뭘 했냐면 먼저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부터의 차이를 한번 봤어요. 혹시 나니아 연대기 영화나 소설 보셨을까요? 나니아 연대기에 이제 여러 주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사자가 참 좋아요. 점잖고 신뢰가 가고 그래요. 이 사자의 이름 기억나세요? 이 사자가 아슬란이죠. 아슬란은 페르시아에서 차용된 중앙아시아로 차용됐어요. 튀르커나 몽골어 쪽으로 차용됐는데 아슬란 또는 아슬란이라고도 해요. 그 단어가 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아슬란이라고 불렀죠. 사자. 그냥 사자를 사자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아까 그 자질값들을 이용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단어들 사이, 분절음 사이의 차이, 피처를 이용한 비교, 값의 디스턴스를 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부터 다른 방언 또는 언어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가령 사자. 그럼 여기에 정란치라고 하는 데서는 이거를 아르슬랑이라고 해요. 아르슬랑. 또는 발린 요치에서는 아르슬랑 또는 아르슬른이라고 해요. 그 다음 쳔바루에서는 아르슬랑. 여기 다 거의 다 비슷하죠? 여기 어휘가 여러 개일 때는 가장 최소값, 즉 여기가 차이가 나면 이거 같은 걸로 비교를 했어요. 최소값. 이건 차이가 나니까 요거보다는 최소가 되는 것들을 골라서 비교를 하도록 했어요. 아르슬랑. 그럴 때 여기는 다르 안에서는 아르슬렁 모음이 하나 바뀌죠. 이거 아마 강세가 앞에 갔나 봐요. 아르슬렁 이렇게 아르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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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슬랑. 그런데 둘란에서는 아라슬랑 이렇게 모음이 하나 삽입이 됐죠. 그 다음에는 아랄랑. 여기에는 자음이 빠지고 모음이 들어갔어요. 허징은 내몽골 쪽에서 사용되는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다월에서는 아슬란. 여기에서는 영국의 비음이 아니라 치조 비음으로 바뀌어 있죠. 아르솔란, 여기도 아르솔란, 동부유구. 이게 아르솔란, 여기는 슈아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영국의 음이 아니라 치조음으로 되어 있죠. 투주, 토저어는 썬거. 그 다음에 동양어는 슈즈, 이거는 사자, 중국어 사자가 그대로 차용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센거 했더니 토족어랑 마오언어가 비슷하죠. 동샹어는 완전히 중국어로 거의 들어와 있고요. 온천이라는 거 봤더니 온천은 아르샹, 그 다음에 아르샨, 아르샹, 아락샨, 아르션, 그 다음에 헐렁블락, 그 다음에 칼른블락, 그 다음에 츠크, 이건 거의 중국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가까, 이렇게. 즉, 여기에 영국의 의미였던 것이 뒤에 이제 국외음까지 칼럼블라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아랍어 영향일까? 발음이 바뀌는 거는. 자, 이거를 놓고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피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발린 요치부터 보면 사자가 어떻게 가냐면은, 발린 요치, 아르슬랑이었죠? 그 다음에 쳔바루나 브리아트 다 똑같았죠? 여기 조금 달라졌다가 하라친 똑같았고 다 같았어요, 단어가. 그러다가 여기 투주, 동샹, 마오안과 이렇게 확 달라지죠? 그렇죠? 나중에 온천의 단어도 비슷해요. 여기에 이제 비슷하게 모인 것들은 서로 비슷한 그룹으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원 공간에다가 아까 몇 단어였죠? 몇 단어였지? 2939개의 단어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교해야 될 건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352,680건을 비교해야 돼요. 2차원을 상상했더니, 하나, 둘, 동샹, 마오안, 그 다음에 투주랑 동부유구,
그 다음에 다월, 여기는 다 모여있죠. 이 정도 모여있으면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쭉 떨어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는 떨어져 있어요. 그 중에 투주랑 동부유구는 이렇게 비슷하게 모여있기도 한데, 투주랑 동부유구, 투주, 썬거, 동부유구, 아르셜랑,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때요? 할렁블락, 그 다음에 투주는 헐렁블락. 어떤 단어는 이렇게 또 비슷하기도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투주에는 좀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동부유구랑 투주, 토저거랑 여기에 이제 비슷하게 모여있나 봐요. 근데 2차원 공간이 잘 안 맞아요. 실제로 테스트 해봤더니 우리 스큐리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요. 그걸 해보니까 이건 3차원 공간에 사상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 사상시켰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다 모여있는 거 있죠? 이게 3차원 공간에 여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한 2개쯤 들어있는 것 같아.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5 이 정도. 그룹이. 그러면은 그룹이 사실 여기 있는 거는 3차원 공간에서 이 정도의 거리. 이 거리는 꽤 멀어요. 이 거리도 꽤 멀고 이 거리도 멀어요. 이 거리도 멀어. 그렇죠? 여기는 조금 비슷하게 가깝죠? 여기에서부터는 다 멀어요. 그렇죠? 이쪽에 하나의 그룹, 이쪽에 하나의 그룹 크게 나뉘고 이것들은 서로도 유사성이 많이 떨어진 K-3은 뭐냐면 3차원에 해당한 거예요. 자, 오늘 이거를 그 몽골어족은 왜 이 이야기들을 제가 끌고 왔냐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자료는 중국에서 조사된 자료예요. 중국 내에는 내몽골도 있지만 몽골은 여기 몽골공화국에 이 몽골공화국의 외몽골, 울란바토르 이런 데다 있고, 이쪽 가면은 이제 내몽골도 있죠? 중국의 내몽골. 그런데 중국 내에서 이제 조사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뭔가 할 얘기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여기 보면 여기 바이카루스가 있는데요. 바이카루스를 끼고, 바이카루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르크츠크랑 부리아트라고 하는 2개의 자치공화국이 있어요. 이르는 놈은 크라스노야르스크고요. 여기 이르크츠크 오블라스트, 지금은 아마 부리아트는 레스퍼블릭, 즉 자치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리아트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리아트를 러시아 사람들은 부리아트 랭귀지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리아트 몽골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냥 부리아트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몽골 공화국에서는 이쪽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부리아트 몽골, 쟤는 부리아트 몽골이야 라고 불러요. 러시아 사람들은 부리아트 나라라고 부르고, 여기 정작 사는 사람들은 자칭 부리아트라고만 하고, 몽골 공화국 사람들은 부리아트 몽골이야라고만 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분들이 몽골에 가서 우리 몽골 사람이야라고 해서 이쪽으로 합해버리면 어쩌지? 정체성 자체가 여기는 몽골이라기보다 부리아트라는 공화국이고 부리아트어야라고 이렇게 계속 하나의 정체성을 오래전부터 매겨놓은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부리아트라고 되어 있는 부리아트, 헐렁 이렇게요. 그래서 is a variety of Mongolic spoken by the 부리아트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language라고도 하고 몽골의 어떤 방언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야, 이거 애매하죠. 사실은 소통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몽골의 그 울란바토르 사람이나 부리아트 사람들 그냥 서로 대화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방언 아주 서울이랑 천안 또는 전주 정도의 차이인데, 그럼에도 소통이 충분히 되는데도 서로 다른 언어로 규정하기를 원하는 또는 억지로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조사해볼 때 정말 그런가 해볼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이런 정체성을 별도로 규정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보게 돼요. 유원 선생님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몽골 쪽 전문가세요.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제 몽골학 하시고 몽골의 언어와 문화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에 몽골과 중국에서는 부리아트어를 몽골의 한 방언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부리아트어 화자들도 한라강 유역에 있는 지금을 치면 이제 몽골의 표준 몽골어예요. 표준 몽골어, 우리 치면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정합니다. 이런 거랑 같은 거죠. 몽골어 화자들과 의사소통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치미도르지에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의 부리아트인들은 자신들을 부리아트 몽골이라고 칭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1958년부터 몽골이라는 걸 빼고 부리아트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부리아트라고 합니다. 별개의 언어와 민족을 부르는데 정치적인 이유죠. 너네는 몽골이 아니야, 그냥 부리아트야 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룹에 5개를 이야기했었는데, 가령 실제 이제 그 피처까지 정밀하게 한 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뉘어요. 아까 3차원으로 했을 때
여기 이렇게 공간이 확 나뉘었죠.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바오안, 동샹, 동향 이 두 개. 투주와 동부이고, 그 다음에 다월은 이제 별도로 이 안에서도 구별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룹이 되고 나머지는 둘란, 알라샨, 어트, 허징, 동스니트, 정란치, 불리아트, 점바르후, 따르한, 말린, 여우치, 하라친, 칼라친.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이제 파일로제네틱스라고 하는 그 분기도,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분기도로 그러면은, 세 개의 그룹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3차원 공간에 사성한 거, 클러스터 덴드로그램, 그다음 이거를 똑같이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선의 길이만큼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긴 선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갈라야 된다는 거야, 그룹이. 여기 다구르라고도 하는데, 다월이랑, 그다음 이 안에 보면은 동부유구랑 토저거, 요만큼, 동샹이랑 바와는 그래도 요만큼 비슷하네. 그 다음에 그룹2는 들란, 알라신, 어톡, 허징, 여기가 비슷하고, 그룹 3은 이렇게 있는데, 그룹 3은 또 이 안에서 구별이 돼요. 이렇게 나누고,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누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안에서 아주 비슷하게 요 분기되는 선의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즉,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확대해 보니까, 그룹 1은 여기 동부유거, 토저거, 그 다음에 동샹어, 바와너, 그 다음에 다구르어. 그룹 2는 둘란, 알라샨, 어투어, 허징, 이렇게. 요 두 개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어투어가 요 두 개의 그룹과 비슷하고, 허징은 나머지, 그보다 좀 더 차이가 있지 않고, 하나의 그룹을 볼 수 있는데,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요렇게, 여기서 그룹이 나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룹이 하나, 둘, 점바랑 브리아트. 이거는 거의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정란치, 동스니트, 점바르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 표준 몽골어에 가까운 것들이야. 브리아트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것이야 라고 주장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개 참고문헌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요새는 이 작업이 조금 더 정교화돼서 다른 문법 요소들로 확대되고 있어서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아직 좋은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어요. 조만간 또 좋은 결과물을 낼 것 같고,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릴 거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유물 데이터, 그 다음에 이야기소에 대한 비교, 여기 가령 디지털 컨텐츠의 유사도라고 했던 건 뭐냐면요. 어떤 이야기의 구성 요소들을 저희가 한번 14년에 한번 쭉 인코딩을 했어요. 부호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소를 바탕으로 디지털 컨텐츠가 얼마나 다른지 하는 것들을 똑같이 한번 분류가 아니라 군집화를 했었어요. 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저의 관심사는 주로 여기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의 관심사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학습을 먼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정한 피처에 의해서 문법 요소들이나 항목들이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따지는 거고, 그때 영향을 주는 피처가 무엇인지, 그 영향을 주는 피처라는 건 우리가 언어 변화나 문법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발표를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온라인으로 얼굴 마주보고 서로 토론이나 대화를 할 시간에 한번 다시 뵙도록 해요. 예, 재미없는 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온라인 회의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최은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은호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최은호 선생님은 거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언어와 방언의 분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본들의 계통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질의 응답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 사항은 11시 10분에 줌 회의실에서, 공지해드린 줌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가량 쉬셨다가 11시 10분에 줌 회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특강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